제가 주기적으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미증시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석은 차트가 100% 맞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한 시황과 매크로 지표도 함께 복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주식은 위로든 아래로든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매일 체크해서 흐름을 봐야겠죠. 어제 영상에서는 매크로적으로 분석해봤고 매크로 분석은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 단기간 낙폭 과대에 RSI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단기 반등 구간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강도가 세지 않고요. 또한 RSI도 소폭 올라왔습니다. 단기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재차 아직까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파란색 라인 20선이 이 검은색 라인 120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왔고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는 240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실게요. 길게 보면 23년 10월 이 당시 이후로 한 번 또 이 파란색 라인 20선이 이 검은색 라인 120선을 뚫고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120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재차 상승해 줬고요. 근데 지금은 약 1년 반 만에 강하게 뚫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뚫고 내려온 이 기울기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가 상당히 급합니다. 현재 미증시 조정이 참고할 과거 차트가 제가 21년 말과 유사하다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올해 초 1월부터 계속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1월에 분석한 영상은 링크를 위와 같이 걸어 둘 테니 한번 보시고요. 과거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볼게요. 과거 차트에서도 파란색 라인 20선을 한번 보시면요. 20년 3월에 20선이 장기 평선들을 뚫고 확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올라와서 거의 1년 반 이상의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21년 말에도 보시면 파란색 라인 20선 이평선이 장기 평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조정이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현재 지금 다시 또 차트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10월에 20선이 장기평선 깨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약 1년 반 이상의 대세 상승장, 그 다음에 다시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현재 차트와 이평선을 보면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일봉을 좀 확대해서 보면 정고점을 약 2달간 횡보하면서 만든 이 매물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와 같은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일단 정고점을 뚫기는 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 파동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실게요. 렛츠고! 자, 이제 주봉상에서 지난주에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60선 위에서 마감하는 듯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위에 갭을 채우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이제 아랫꼬리를 다시 또 다 잡아먹게 되면 그 다음은 16,6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고금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유동성을 풀면서 증시가 지금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을 때도 주봉상에서 60선은 항상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60선에서는 항상 장대 양봉으로 다시 차트를 끌어올렸고요. 그러면서 60선을 이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60선을 이탈하면서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 거의 이탈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곧 아랫꼬리를 다 잡아먹으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방 압력이 더 세고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월봉 보시면 제가 21년 말 차트를 분석하면서 5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5선과 10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면서 앞서 보았던 일봉 그리고 주봉과 월봉을 함께 봐도 월봉상에서도 16,600포인트 이 부분까지 20선 자리죠.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월봉을 좀 길게 보면 항상 큰 파동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월봉상에서 60선을 기점으로 업앤다운 하는 모습을 긴 시간 보여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60선까지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선까지 가는 거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21년 말 차트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주식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시황과 매크로 지표도 계속 함께 분석해 줘야 됩니다. 현재 시기에서는 월봉상에서 60선까지 재차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황 체크는 제가 유튜브 게시물에 매일 국내 증시 시황 체크와 그리고 미증시 시황 체크도 항상 올려놓으니까 시황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경제지표를 항상 이렇게 업로드 해 놓습니다. 경제지표가 어떻게 됐고 어떤 걸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 경제지표에 관한 건 인스타그램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발표되는 경제지표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타 국가들의 대응, 향후 협상 이런 것들로 향후 흐름이 계속 정해질 것이고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월봉상 큰 파동 60선에서 항상 업앤다운이 일어났고 이번에도 60선까지 과연 갈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년 11월 3일에 미국의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2년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가 될 것이고 지금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의도하는 듯한 발언들과 관세 및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증시 하락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트럼프는 쇼맨십에 능한 사람이고 증시에 상당히 민감한 대통령입니다. 현재 부채 삭감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국 중간 선거를 위한 빌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드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인데요. 공화당은 현재 정책들을 유지해 나갈 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하고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럼 트럼프 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대승을 이끌려면 지금처럼 하락하는 증시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가 좋아졌고 미국이 위대한 부를 찾아왔고 증시도 또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나스닥 월봉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21년 말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차트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트의 대시세와 그리고 중간 선거 요소를 함께 해석해보면 21년 말부터 약 1년간의 하락, 그 다음에 쭉 상승했고요. 지금 또 보면 25년 2월부터 약 1년간의 하락을 만들면 26년 2월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 선거는 26년 11월입니다. 거의 반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죠. 26년 2월까지 1년간 차트를 하락시키면 딱 60선에 닿는 차트적으로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이상 증시를 다시 또 끌어올릴 시간이 됩니다. 중간 선거 시즌 앞두고 증시를 끌어올려야지 공화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뭔가 큰 틀에서는 그림이 맞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시를 또다시 신고가를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증시 끌어올릴 상황이 아닙니다. 시황적으로도 매크로적 상황으로도요. 또한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 시장도 아니고 바이든 정부 때처럼 계속 미국 정부 부채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 한국 돈으로 5경이 넘는 금액이고 또한 25년 6월에 9조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5%이기 때문에 고금리의 긴축 시기고요. 금리 인하도 한번 생각해보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 시점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증시 상승의 모멘텀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분석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미국 증시 차트 분석을 또 매크로 지표랑 함께 살펴보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